자, 연립 2차 방정식이요. 자, 우선 연립 2차 방정식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알아두시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연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연립이라고 하고요. 연립 2차는 2차하고 1차를 쌓아놔도 연립 2차라고 하고요. 2차하고 2차를 쌓아놔도 연립 2차라고 합니다. 그냥 큰 차수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연립 2차까지밖에 안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가시면은 안 배웠는데 그냥 연립 3차, 4차가 나와요. 안 배웠는데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 풀면 돼. 알아서. 자, 여러분이 기존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풉니다. 연립 1차. 그지? 김영은이 연립 1차 풀어 못 풀어? 잘 풀어요. 그죠? 내가 잘 풀어주지도 않잖아 얘네한테. 잘 풀거든? 연립 1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게 중2 때 배우죠. 근데 중2 때 처음 배울 때, 이것도 처음 배울 때는 어쨌든 새로운 거니까 막 되게 다양하게 연습하고 막 하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단순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야? 네?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예요? 방정식 두 개. 이렇게 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연립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푼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는데, 뭐? 방법? 아, 그 이제 방법에 대한 거고, 방법. 관계. 관계. 자,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황유야 뭐해? 연립방정식에, 그래서 1차 때 했던 거지. 내가 1차, 연립 1차 방정식에 주로 이제 모르는 게 몇 개 있냐? 2개 있잖아. 그지? 주로 뭐 가감법이니, 아까 뭐 대입법이니, 이런 걸 법이라 그래서 이름을 배우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를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왜 하는 거냐?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얘는 결국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잘 보면 한 식에 미지수가 몇 개 있냐? 연립은 2개 있어. 그래서 니네가 식이 2개 필요하잖아. 근데 니네가 얘기한 대입이나 가감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식이 한 개. 하나가 돼요. 요지는 연립 1차든 2차든 나중에 배우지도 않는 3차든 연립방정식의 커다란 방향성은 미지수의 개수를 갖다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연방의 핵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면 돼요. 미지수의 개수를 갖다가 줄이면 되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방은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나로 줄일 거냐? 이건데, 자, 연립 2차는 유형이 2개라 그랬습니다. 1,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게 있고 2,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럼 1,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야. y는 x 플러스 1이야. 연립이야. 연립 2차야. 어떻게 푸냐?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한 문자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배워도 갖다 넣어.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풀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1, 2차 연립은 1차를 갖다가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의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상한데? 보풀이 걸리는데? 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1, 2차를 배웠으니까 1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차가 필요해. 1차만 있으면 연립을 할 수 있는데 1차는 없고 2차만 2개 있어. 2차에서 1차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차거든? 근데 우리가 2차에서 1차를 얻어내는 방법, 그게 뭐야? 그렇구나. 2차형의 개수와 같아요. 2차에서 1차를 얻어내는 방법, 2차를 인수분해하면 되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요. 뭐예요? 이건 좀 바로 하니?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 능력이거든? 그럼 1차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x는 3y라는 1차 나왔지. y는 마이너스 x라는 1차 나왔지. 2개 나왔잖아. 각각을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 연립 2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2차가 있으면은 둘 중에 인수분해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되는 애. 인수분해를 하세요. 왜? 인수분해를 하면은 1차가 만들어져요. 1차가. 그 1차를 다른 2차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별거. 기본 유형이 이렇게 두 개. 기본 유형이 1, 2차 또는 2차, 2차. 근데 2차, 2차 중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넣으면 된다고. 요 기본 유형 두 개 말고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애들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김영 씨 자니? 아니요. 자려고 그럼 시동 거니? 아니. 네. 그러면 저기요? 네. 식 2개잖아요. 네. 한 개 한 개 넣어봤을 때식 2개 나오는 맞아요. 이제 실제 예시는 하나 보여줄게요. 개념은 해줄 거지. 예시, 실제 예제 문제는 하나 풀어줄게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김영은 학생. 보고 있어요. 아유, 저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고 있어요. 저 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그지들한테 항상 많이 듣는 말. 열심히 보고, 똑바로 봐. 보고 있어요, 선생님. 뭘 봐? 보고 있긴 뭘 봐? TV 봐요? 공부를 하셔야죠. 보고 있으면 됩니까? 응? 그래서 영은아 선생님이 모자 쓰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저한테 한번 적 없잖아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요? 네. 방금 한 번 했잖아. 아니. 모자 쓰고 다니지 마. 2번 했죠? 모자 쓰지 말라고. 3번 했죠? 모자 쓰지 마세요. 4번 했죠? 아, 네. 근데 잠깐 뒤에 봐봐. 시윤이 봐봐. 내가 시윤이한테는 모자를 쓰지 말라고 안 해. 왜요? 차별이야? 그러니까 왜? 왜 그러?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쟤는 모자 써도 돼. 뭐가 다른데요? 그렇지. 그 차이를 모르겠지. 뭐가 다른데요? 내가 왜 모자 쓰지 말라는 거야? 모자 쓰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면상을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면은 앞이 안 보여. 학생 눈이 안 보여요. 아니 푹안 눌렀었어요. 이러면. 아니 푹 안 눌렀어도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으면 예를 들어 모자를 안 쓰고는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내가 보이거든 얘가 눈깔이 뭐 하고 있는지. 근데 모자를 쓰면 이렇게 숙여 있으면 안 보여요 눈깔이 뭐 하는지. 근데 보여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모자를 쓸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약간 더러워서 머리를 안 감았어. 모자를 쓸 거야. 그러면 쓰더라도 시야를 안 가리게 아예 뒤집어 쓰세요. 힙하게. 옆으로 쓰시든가. 자, 모자 왜 씁니까?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부하실 때 수업 들으러 왔잖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모자 못 쓰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정도 꼰대는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떤 데는 모자 아예 못 쓰게 해요. 자, 됐고요. 강유야? 네. 가방에서 뭐 금 캐니? 자, 계속 캐냐? 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쉬는 시간에 저기 일단 영어한테 물어봐. 알려주지 마. 자, 서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아까 그거랑 천원이잖아요. 퉁 쳐가지고 1,000원이잖아요. 뭐가 천원이야? 예, 친구. 뭐가- 1,000원 아니에요? 그걸 학교로 확인을 못 한대잖아 지금. 그니까요. 아산이랑 1,000원이랑. 아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교육 아산이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못 하겠다잖아. 응? 네. 그러니까 너 쟤랑 잘 협의해가지고 아까 그거 알려줄 테니까 너도 알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둘 다 같이 나라로 빠지든가 뭐라 하세요. 그랬어요? 응. 너 아까 못 푼 거 있잖아 그지야. 아.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쭉 가서 이제 예제 하나 볼게요. 자 필수 1번 11번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문제는 내신에는 잘 안 내긴 합니다. 왜냐면 연방 문제가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많이 안 내는데 그때 낸다고 쳤을 때 1, 2차를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적어도 2차, 2차 한 문 정도 내고요. 자,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1, 2차예요. 1, 2차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된다. 누구를 대입할 건지 지 맘이긴 한데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굳이 x에다가 대입한 애들은 성격이 독특한 애들이죠. 그죠? 분수인데 차라리 주로 y는 3x 빼기 2를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y에다가 3x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 제곱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이따 시험 볼 때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 다음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구장창이 온 2차 방식풀이 아니야. 산수만 있는 거 아니야. 산수만 전개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전개하시면은 3, 3은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자, 동류항 처리하시면은 지워져서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고 여기서 생각보다 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얘를 그냥 이 x자 크로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상황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2로 나누셔야죠. 왜 공약수가 있는 걸 내비도 나누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나눠 놓으시고 x의 제곱 3x 빼기 2입니다. 더하기 2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이건 다 잘해요. x 빼기 1 x 빼기 2는 0까지 했어요. 자, 그럼 마무리는 답이 x는 1 쓰는 거 잘 봐요. x는 2 썼죠? 밑에다가 y는 연방을 푸는 거 아니야? 여기 식 있었잖아. 여기에다가 x 1 넣으면 얼마야? 1이야. 2 넣으면 얼마야? 4야. 요렇게 쌍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해를 이렇게 쓰시면 해를 이렇게 보면 된다고. 왜? 질문이 뭐야? 그럼 1 넣었을 때 값이랑 2 넣었을 때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같이. 여기 사이도 원래는 다 이게 또는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뭐 콤마로 하셔도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됐죠? 요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자, 2번 누구 대입해야 되겠어요? y 대입해도 되고 x 대입해도 돼요. 그죠? 이번에는 일부러 그냥 x 한번 해볼게요. 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y 더하기 4. 자, x에다가 y 더하기 4 제곱이고요. x에다가 y 더하기 4 y의 제곱 4요. 니네도 다 잘하는 전개입니다. 쳐다만 봅시다.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더하기 2 한 번에 되나? y제곱 플러스 8y y제곱. 자, 있던 상수항 넘어와서 마이너스 4는 0. 동류항 계산하시면 y제곱이 하나, 두 개, 하나 해가지고 4y제곱 8 16y고요. 상수항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인수분해할 필요는 전혀 없죠. 4로 나눠서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이고 인수분해 하시면 y 더하기 1, y 더하기 3 나오죠. 얘는 바로 쓸게요. y는 마2라고 y는 마3이 나오고 그때의 x의 값은 대입해서 y가 마1이니까 x는 3 마3이니까 x는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서 자 12번에 뭐 연립방정식인데 보니까 2차입니다. 하나씩만 할게요. 이제 니네가 합시다. 시간 좀 테니까 어차피. 자 오른쪽 거 할게요. 오른쪽 거. 자 2차예요. 2차는 우선 뭘 찾아야 된다? 1차를 찾아야 되니까 1차를 만들려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인수분해가 되냐? 금방 보입니다. 위에 거 되죠? x-2y x 플러스 y는 0. 아까 거보단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 합시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자 첫 번째 1번 얘가 0일 때 x는 2y라고 써요. 두 번째 얘가 0일 때 얘는 x는 써도 되고 y는 써도 됩니다. 내가 얘를 x니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요? 굳이?
y는으로 쓰면 분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쓴 것 뿐이야. 얘도 그냥 x는으로 쓸게요.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딱 써놓고 대입. 이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 이제. 자 밑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x에다가 대입하시면 암산해도 4y 제곱 2y 제곱은 6이에요. 6y 제곱 y 제곱은 1이에요. 자 y 값 뭐 나와요 그러면? 1이랑 마일 나와요. 자 x의 값 뭐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니까 1이면은 2 나오고요. 마일이면은 마이 나와요. 몇 쌍 나와요? 아까처럼 2쌍 나와요. 근데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몇 쌍 나오겠어요? 아마도 4쌍 나오겠죠. 응? 1, 2차 연방하면은 2쌍, 2차, 2차 연방하면은 최대 4쌍. 자, 얘 갖다 넣으시면은 y의 제곱이죠. 2y 제곱은 6이에요. 3y 제곱이 6이니까 y의 제곱은 2예요. y 값 뭐 나와요? 풀마 루트 2 나오죠? x의 값 어떻게 돼요? 저기다가 넣으시면 루트 2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루트 2죠. 자, 다른 것보다도 단순 연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거를 뭐 대단한 기술을 배울 건 없고요. 풀이 과정을 쓰실 때 인수분해 해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써 놓으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는 요 정도 공간 안에 여러분도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풀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집니다. 응? 여기 지금 분류 잘 하시고 분류 잘 하시고 풀이 깔끔하게 쓰시고 이런 거 아니면 알려드릴 게 없어서 됐죠? 자 밑에 380번 82번인데 한 개씩만 하세요. 자 봅시다. 하는 거 멈추고 이제 자 얘 연방인데 우선 몇 차 연방이냐 보니까 위에는 2차고요 밑에도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얘도 2차입니다. 그러니까 2차 2차 연방이긴 해요.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럼 2차 2차 연방이니까 뭐 대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불가능은 없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 뭐 y는 x분의 15니까 y자리에다가 넣으시면은 뭐 x제곱분의 2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불가능은 없는데 얘는 그렇게 풀면은 더 복잡하다. 풀이라는 거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좀 배워보자 이건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시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딱 뭐가 떠오르냐?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약간 변형식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뭘로 보이냐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로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밑에 15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5를 대입을 하시면은 얘가 30 넘어가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64. 예제라 숫자 이쁘게 줬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 8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랑 다시 연립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아니면 물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하는 좋은 작업은 여기까지 구했어. 자 그럼 내가 가진 것 좀 정리를 이쁘게 해보면은 x 플러스 y는 8일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y는 마8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둘 다 xy는 얼마예요? 15예요. 애들 이거 방정식 안 풀고도 잘 구해. xy 값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여기 xy 얼마겠어? 3553이겠지. 그냥 때려잡아서 구하는데 자 정확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앞에서 배운 거 중에 우리는 이 x 더하기 y, xy를 갖다가 한 글자로 한글로 뭐라 그래 강유? x 더하기 y를 한 글자로? xy를 한 글자로? 한 글자 항이라고 한다. 김용훈이 뭐라 그래? 합이라고 하죠. 강이 뭐라 그래?
곱이라 그러죠. 우리 그럼 합곱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거기? 근과계 수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합곱이 나오면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김영훈이 세워보세요. 2차 방정식. 뭐라고요? Y. 모르는 게 어려워. 똑바로 안 불러? XY. Y라고요? 아닌가? 뭐야 왜요? 엉망진창 아니냐. 아니 근데 저기 X 플러스 뭐라는 겨? 아니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그냥 배우는 방법이 그때 쓰라 그랬던 게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9분 0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 맞아? 근데 참고로 여기서 방정식 만들 때는 이렇게 잘 안 써. 왜냐면 이렇게 쓰면 여기 x랑 여기 x랑 헷갈리잖아. 안 헷갈리냐? 헷갈리기 때문에 문자가 겹칠 땐 주로 다른 애 써. 다른 애 누구 쓸래요? x는 썼으니까. 그렇다고 y도 썼고. 그럼 누구 써? A 써도 되는데 A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쓰냐면은 A, B, C 같은 애들은 주로 상수를 쓸 때 많이 쓰거든. 이정계수, 계수 쓸 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책들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들은 주로 뭐래요? 그렇죠. T를 많이 합니다. T. X가 한 번 나오고 나면.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돼요? T-3, T-5 되죠. 그럼 T값 뭐 나와요? 3호가 나왔어요. 자, T값이 3호가 나왔다는 건 XY는 누가 X고 누가 Y야? 모르지. 그러니까 뭐야? X가 3, Y가 5든가 X가 5, Y가 3이든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X는 3, Y는 5 이렇게 한 쌍, X는 5, Y는 3 여기서 한 쌍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이 다시 이거 가지고 합하고 곱을 하네요. 강희영 2차 방정식 불러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죠. 왔다? 늘려. 그래서 t 더하기 3, t 더하기 5는 0. t값 뭐 나와요? 마3이랑 마5. 아 그럼 x는 마3, y는 마5. x는 마5, y는 마3. 이렇게 쌍입니다. 니네 여기 지금 글씨 좀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시험지에 다 명확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 이거 쌍이 많아지면은 정답이 명확하게 보여야지 정답 뭐 채점을 해주는 거 말씀합니다. 가끔 보면 항상 시험지 채점할 때 보면 약간 숨바꼭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름 즐기는 건가? 어? 아니 막 어디다가 감춰놔 답을 어? 그리고 주로 이제 답에다가 예를 들어 시험지 답에 네모 쳐져 있으면 주로 네모나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그게 답 아니야?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두 개씩 해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 그것이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그러지 맙시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 속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애초에 그냥 시작 자체가 여러분이 시작 자체가 여기는 그 정도 쉽게 없었네. 앞에 있을 텐데 그냥 연방을 푸시오. 연방을 푸시오가 시작이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애초에. 그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합곱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우셔가지고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돼. 예를 들어 y는 3 빼기 x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약간 너무 단순 계산 쪽으로 빠지니까 그거보다는 자꾸 합하고 곱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거를 좀 이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칭식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교과 용어는 아니고 연방이 나왔는데 대칭식이라는 건 참고로 뭐냐면은 여기 식에서 x랑 y랑 자리 바꿔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x 더하기 y랑 xy를 찾아낼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좀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표 유형 요 두 가지보다는 어디 갔어?
어? 아까 쓰고 어디 갔어? 자, 없네요? 아까 줬다 쓴 거 같은데? 지우셨. 지웠나? 안 지웠는데 아무튼 여기다 쓴 아까 이쯤 되면 약간 어디가 생기는데 어디 갔어? 됐어요? 아무튼 아까랑은 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연산 문제고 자 넘어가면 그래서 모르겠네 이 정도가 좀 잘 풀릴래나 이게 참고로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얘는 솔직히 위에 뭐 대칭식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y에다가 2 빼기 x 넣으면 돼 알겠어요? 끝이야. 얘는 좀 이제 다르죠 근데 얘가 이제 좀 더 어려울 텐데 얘는 잘 보면 이게 좀 어렵죠. 얘는 뭘 넣어서 하기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x 더하기 y랑 xy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힌트만 살짝 드려보면은 이건 많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더 빼기 2xy예요? 그죠? 얘도 뭐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이 고난도라고 느끼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산이 조금 아직 훈련이 덜 된 거고 그냥 그냥 계산만 좀 더 늘어났네 라고 느끼시면은 연산을 많이 하신 건데 자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우선은 x 더하기 y를 a라고 잡아요. x, y를 b라고 잡아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방정식이 위에 거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빼기 2b 더하기 a는 2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a의 제곱 빼기 2b 더하기 b 여기 있죠? 는 1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그 a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여기 넣었어. 여기가 a잖아. 얘가 b고 여기가 a잖아. 얘가 b고 내가 그냥 가정 이게 일종의 문자를 좀 바꾼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에? 돌림 노래야? 참 어디가? 어디가?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의 식은 뭐가 돼요? 위의 식은 a의 제곱 위의 식은 뭐 정리할 건 더 없네요.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참고로 동량 계산하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는 1이죠. 밑에 것도 좀 이쁘게 써볼까? a 제곱 더하기 a 빼기 2b는 2고 이거 연방 어떻게 풀어? 2차 연방인데 아까 전에 배웠던 2차 연방이 하나 인수분해해서 넣으라 그랬잖아. 근데 아까 이제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 인수분해 되는 애 있냐? 있다고요? 상주교 해보세요. 없어요. 아니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캐치를 해요? 상수항이 살아있잖아.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연방? 그래서 아까 내가 연방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연방에 어쨌든 저쨌든 본질적인 해법은 뭐다? 맞아요. 미지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미지수 줄일 수 있냐? 아래 B 값을 위에 그래 위에다 넣으면 돼. B를 정리해서. 그럼 A에 대한 2차가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이렇게 풀었어. 이거 풀어주면은 갖다 넣어. 갖다 넣으면은 A 값 두 개 A 뭐 B 뭐 A 뭐 B 뭐 나와. 이게 답이야? 아니죠. 얘가 1로 가야죠. 다시 여기서 풀어야죠. 그래서 아까 그 합곱으로 뭔지 알아? 강의 뭔 말인지 알아? 여기서 얘가 만약에 4 나오고 3 나왔고 뭐 예를 들어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왔다고 쳐.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쓰는 거야. 얘가 한 번은 4, 3이고 한 번은 마3이구나 한 번은. 그러면 4, 3 가지고 방정식 세우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야. t값 구해. 두 개. 몇 쌍 나와 xy가? 두 쌍 나와. 다시 이걸로 또 2차 방정식 세워. t값 구해 두 개. xy 몇 쌍 나와? 두 쌍.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뿐이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완전 어렵다. 그러시면 자기가 이제 연산을 연습 많이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경계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문제가 별거 없어. 혹시 계산만 더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려워. 오씨. 이씨. 응? 어렵지 않게 느끼셔야 된다. 연산이다. 저 선생님 네? 저거 T 구해서 네. 어떻게 하죠? t 구했으면 그 t가 뭐예요? xy 값입니다. 본인이 x 더하기 y라는 값하고요 xy라는 값을 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합 t 더하기 3은 0을 만들었지. 네. 이게 정체가 뭐야? 이거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정체가 뭐야? 여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제 말고도 많을 거야. 이게 정체가 뭐야? 2차 방정식. 아니지, 그게 아니고 뭐야 이거? 째르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로. X 플러스 Y. 시 뭐야 정체가? X, Y를 근으로 가는. 그렇죠. 이 정체를 몰라서 그래 지금 이게. 얘가 뭐야? x,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t 값이 나왔거든? 그럼 t 값이 나왔는데 x, y를 뭘 해야 될지 모르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니 t가 1, 3이 나왔어. 이게 x, y라고. 누가 x요?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두 쌍. xy, xy.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계산이라 그랬고 뒤쪽인데 솔직히 활용은 찌그러기.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활용은 지금은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우리한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쟤보다는 요 14번 유형이 더 의미가 있겠고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지금 봤는데 1, 2차 연방이거든요. 아까 일반적으로 1, 2차 연립하면 해가 몇 쌍 나왔어요? 두 쌍 나왔어요, 두 쌍. 자, 왜 두 쌍 나왔나 잘 생각을 해봐. 이거 자, 연립 어떻게 할 거야? 위에 거 밑에다 넣을 거죠? 네. 자, 여기서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거야. 자, 누구 넣는 게 낫냐? X 넣는 게 낫냐? Y 넣는 게 낫냐? X가 다. 왜? Y는 넣으려면 몇 군데 넣어야 돼? 두 군데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X만 넣으면은 2, Y하고 X에다가 뭐 쓰면 돼요? K-Y 이렇게 쓰면 돼요? 맞아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 제곱는 3입니다. 자, 계산하면서 넘깁시다. 최고차 음수 안 생기게. 요거 마이너스 3이잖아. 넘어가면 뭐야? 3y 제곱이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2ky 더하기 3은 0이에요. 자, 여기 k를 모르니까 당연히 못 구하긴 해요. 근데 여기가 2차니까 만약에 y가 2개 나왔다 쳐. 만약에 y가 2개 나왔다 치면 아까 내가 답 쓰라고 가르친 것처럼 y 2개 쓰고 위에다가 x 2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몇 쌍 나와? 2쌍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해가 한 쌍 나와야 된대. 그 말은 얘가 한 쌍 나오려면 애초에 여기서 y가 몇 개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해가 하나니까 그게 뭐야? 그게 중근. 중근 나오면? 중근이면 조건이? D는 0. 그 D라고 합시다. 혹시 판별식을 자꾸 D라고 안 붙이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걸로. D는 0. 4분의 D 하시면 되겠죠? 4분의 D. 부찬이 불러보세요. 4분의 D. 4 네? 아, 계산 암산. 아, 암산 아닌데? 4분의 1인데? 짝수계수. 혹시 짝수에서 안 써? 안 써? K제곱 응, 자꾸 써버릇 하세요. K제곱 마이너스 는 0. K 뭐야? 3마3.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거 이제 잘 나와, 시험에. 오히려 앞에 계산 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인데, 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해 조건. 해 조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뒤집을 때 바뀌어서 밑에 있나? 밑에서는 정인데, 자, 밑에 오는데. 만약에 얘가 해가 없대요. 얘가 해를 안 갖는데. 얘가 해를 안 갖는다는 거는 연립을 해가지고 이 자식이 해를 안 가지면 되겠죠? 그죠? 요런 논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맞추셔야 되겠어요.
활용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니다. 식만 세우면 됩니다. 식만. 자, 지름의 길이가 13짜리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중학교 3학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름이 13이에요. 요게 지름인데 얘가 지름인지 어떻게 알아? 대각선이 지름인지? 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꼭 지름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건 알아주셔야죠 뭐. 여기가 90도잖아요. 중3 때 아마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면은 대각선이 지름이야. 알아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지름이라고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얘가 만약에 직사각형이 아니었잖아.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대충 그린 이런 사각형이야. 그럼 당연히 대각선이 지름이겠니?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직사각형이 되는 근거는 저게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때문이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예요? 둘레 줬어요. 활용은 항상 미지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둘레를 잡으려면 미지수를 뭘 잡아야 돼요? 가로 세로 잡아야 됩니다. 가로 세로.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 17. 그렇죠. 17.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연립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피타가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0도 천천히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 연립해야 돼. 자, 여기서도 얘 연립하실 때는 이제 이건 해도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1, 2차잖아? 대입을 해. 어떤 사람은 하나로. 자, 어떤 사람은 얘가 변형식이 보여서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는 169 해가지고 뭘 구해? xy를 구해. 이걸로 합곡으로 2차 방정식을 세워. 자,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 얘 대입하는 방법하고 이거 해가지고 변형식해서 합곱해가지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쉬워 보여?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애들은 다 앞에 거를 쉽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쉽게 생각이 들어. 대입하는 게 심플하니까. 왜? 이거는 변형식도 써야 되지. 두근을 갖는 2차 방정식도 세워야 되지.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생각 없이 대입하시거든. 대입해도 돼. 답 나오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쪽 풀입니다. 이쪽 풀이.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꾸 못하는 거를 갖고 자꾸 해보셔야 그게 느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로만 계속 하시면, 물론 잘하는 것도 몇 개 없겠지만, 자, 잘하는 걸로 하시면 결국에 실력은 늘까요? 안 늘어요.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숙달만 되죠. 숙달만. 느는 건 없어요. 느는 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실력은 안 늘어. 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그지 강해요?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연방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얘는 참고로 실근이에요. 뭐 이거 떠나서 앞에 말은 됐고요.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 조건이 뭐냐? 예전에 서너 개 시험 봤을 때 많이 틀렸는데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 한별식은 0보다 크거나 크거나 작다? 네. 크거나 같다는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요. 공통근은 잠깐 빼두셔도 되겠습니다. 공통근은 다음에 빨리 돌고 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제껴두시고. 이건 어려워 제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려워서 제끼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3차 근과계수처럼 교과에 없으니까 제끼는 겁니다. 자, 얘는 좀 애매합니다. 부정방정식은. 이게 이제 아예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만약에 고1 때 혹시나 안 하더라도 2, 3학년 때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 필요는 또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긴 하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자, 부정방정식입니다. 요거까지인데 두 개거든. 양이 많진 않아. 그러니까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우선 말부터 좀 아셔야 돼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 가볍게. 자, 미지수가 두 개예요. 식 몇 개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두 개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미지수가 세 개면 식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 있어야 돼요. 자, 미지수가 두 개예요. XY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식을 하나 지웠어.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XY 구할 수 있어요? 딱 뭐라고?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지금처럼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 그러면은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부정의 뜻이 뭐야? 부. 안 된다는 거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를. 이거 해 뭐야? 못 정하잖아, 니네. 한두 개야? 더럽게 많잖아. 못 정하죠? 그지? 못 정하잖아, 강유야? 근데 얘를 정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자, 이대로는 해를 구하라 그러면 못 정했거든? 근데 내가 니네한테 자연수만 구하래. XY 자연수만. 그러면 해 뭐겠니? 11밖에 없어. 또 있어? 없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해를 이번엔 정했네? 조건이 추가가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못 정하는 방정식인데 시험에 그럼 해를 못 정하는 게 왜 나오냐? 해를 못 정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에는 부정방정식은 항상 조건이 추가가 돼서 해를 정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개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정수 조건, 하나는 실수 조건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건 정수 조건이긴 해요. 자, 정수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수? 세 글자?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은 자연수 조건이 나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냐? 아까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별개지만 정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약수, 배수입니다. 약수, 배수 개념이에요. 약수, 배수. 뭔 얘기냐면, 야, XY는 10이야. XY가 실수여봐. XY가 몇 개요? 무수히 많죠. 분수 써도 무수히 많잖아. 근데 만약에 XY가 자연수여봐. XY가 X가 1이면 10이죠. 2면 5죠. 5면은 2죠. 10이면 1이죠. 몇 개밖에 없어요? 4쌍밖에 없죠. 그죠? 근데 니네가 지금 이렇게 잘 푼 이유는 뭐야? 얘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약수를 뒤진 거거든?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유리수였다고 줘봐, XY가. 그럼 이 약수 뒤질 수 있어요? 못 뒤져. 니네가 이거를 모르고 지금 공부했겠지만은 실제로 약수 배수는 고등교과에서 어느 범위에서 다루냐면은 정수 범위 안에서만 약배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위권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조건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하필이면 정수나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90% 이상은 다 요 약수 배수가 쓰인다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어쨌든 저쨌든. 그런 정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참고로 실수 조건이 나오면은 그때 부정방정식은 주로 어떻게 푸냐? 봐요.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래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예요. 식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xy가 실수래요. 실수. 그럼 이거 xy가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거든? 성질이야. 그래서 제곱 더해서 0 되는 실수는 뭐밖에 없다? 빵밖에 없어요. 빵. 그래서 x0, y 마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실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실수에서는 실수의 제곱 더한 게 0이다. 그러면 뭐다? 요 실수가 다 빵 돼야 돼요. 요 성질.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이거 하나 쓰시고 넘어갈게요. 쓰세요. 아까 뭐 저거 뭐 미지수 개수, 식개수 저런 건 차라리 별로 필요 없겠고, 저거나 좀 알아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 할 때 상인수분해 있거든. 상인수분해랑 비스꾸리꾸리한 건데 나중에도 항상 이거 인수분해 뭐 떠올라? 그러면 부정방정식이요 이런 거 많이 떠올라요. 배운 애들이. 자 보세요.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당연히 그냥 생으로 인수분해 안 되고요. 얘를 갖다가 정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약배수를 쓸 거야. 그래서 약수배수를 쓰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조작하는 게 목적이냐면은 괄호 꼴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괄호 곱하기 꼴.
쟤를 괄호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괄호 꼴로 바꾸는 걸 지금 알려드릴 거야.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잘 보면 XY 보이죠? 그러면 X랑 Y랑 찢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배했을 때 XY가 됩니다. 맞아? 응. 지금 내가 저기 딴 생각 하나 잠깐 빼먹었는데, 자 우선은 상수항부터 넘기세요. 상수항부터 넘겨놓으세요. 상수항부터 순서가. 오케이? 그리고 자 XY 찢어요. 찢었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마일이죠? 그럼 요렇게 곱해서 X의 개수니까 요렇게 곱해서 X의 개수, 여기 뭐 있어야 돼요? 마일. Y 개수 마일이죠? 요렇게 곱해서 마일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일. 근데 여기는 지금 상수항 제꼈으니까 상수항이 있어 없어? 좌변에? 없었잖아. 생겼죠 얼마? 1 생겼죠? 그걸 똑같이 여기다 더해. 이러면 전개하면은 쟤랑 준식이 똑같아요. 식 조작하는 거 알려드린 거야. 그럼 얘가 얼마야? 2잖아. 그럼 2의 약수 뒤져. 뭐 있어요? 1, 2, 1인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잖아. 그럼 모두 뒤져야 돼요? 음수도 뒤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옆에다가 XY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X 얼마예요? 2죠? Y 얼마예요? 3이죠? 두 번째 X 얼마? 3이죠? 2죠? 얼마예요? 0이죠? 마일이죠? 알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메인은 요 바꾸는 작업인데, 바꾸는 작업 한 개만 더 연습해보고 여러분이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자,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더하기 3은 0이 있어요. 정수 조건이래요. 그럼 얘를 괄호 꼴로 만드셔야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우선은 상수부터 넘겨라. 그리고 괄호 쓰고 xy 있죠? 찌죠? x계수 마이, 이 슉 가서 마이, y계수 4, 슉 가서 4. 대신 이렇게 하면 좌변에 새로 생긴 상수항이 마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마팔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식이 안 맞아. 그럼 얘가 얼마? 마 11. 마이너스 11의 약수 뭐 있어요? 1마 11, 11 마 1, 뭐야 왜 이렇게 대충 찾았어? 자, 마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11 11 마 1 마이너스 11 1 뭐 이런 식으로 4개 엄지를 나오게 하냐 아무튼. 그죠? 오히려 여기서 찾을 때 이거 빼먹는 거는 그건 둘째 얘기고, 얘 조작. 알겠습니까? 조작이 좀 잘 됐나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건 이따 해보시고, 마지막 실수 조건. 자, 아까 실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수 조건은? 뭘 이용한다? 실수 조건은? 약끝을 이용한다고 실수 조건이? 에이. 실수 조건은 뭐 이용한다?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제곱제곱의 합을 만족하는 거는, 제곱제곱의 합이 0 되는 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를 이용한다. 그래서 요지는 얘를 제곱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의 수감각이 있어야 돼요. 수감각이 없을 때에는 다른 풀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 가르쳐줘도 어차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맞추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완전 제곱이 목적이야. 2xy가 뭐요? 그럼 얘만 봐도 완전 제곱 되려면 뭐 있어야 되냐? 얘만 봐도, 얘만 보면은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이 돼? x제곱이랑 y제곱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수감각이거든. 얘는 그나마 예제라 쉽게 맞춰질 거야. 갖다 썼지? x제곱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남은 게 뭐야? 2x 플러스 1 아니야? 완전 제곱이야? 맞춘 거야 이게. 그럼 쓰면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돼요? 실수의 제곱의 합이 0 되는 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x 얼마? 마 1, y 얼마? 1. 이게 되는 거야. 오히려 정수 조건보다도 완전 제곱으로 바꿀 줄만 아시면은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리긴 할 텐데, 오히려 정수 조건은 뭔가 좀 배워서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면, 여기는 뭐 배우는 게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약간 좀
기본적인 연산을 많이 해버릇 하셔서 감각적으로 얘네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완전적이 되기 위해서. 아니 이거 85주 정도까지 나가려나?